안녕하세요. 추억보게 주는 코디 최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선택한 기업은요. 지금 공채가 한참인 기업들 중에서 제약회사 중에서 하나 꼽아봤습니다. 네, 아마 이제 기업 이름만 보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어린이 영양제로 긴 시간 동안 좀 친숙한 브랜드로 인지도를 높여온 그런 회사입니다. 바로 사마제약인데요. 오늘 사마제약이 어떤 회사인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또 자소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면접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하나씩 차례대로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많은 제약회사들 중에서 사마제약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제약은 영문으로 사마팜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1945년에 보건제약소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명이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의 명칭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국내에 500여 개의 이제 제약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안정권에 들어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제약 회사 중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복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사 복지 부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보여드리는 정보는 역시나 이제 사마제약은 일반 기업이기 때문에 다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보고서에 있는 정보이고요. 설립일은 1945년 10월이고 본사 주소는 강원 원주시 문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류를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법을 적용받는 기업이지만 그 많은 그 제약기업 중에서는 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를 해온 그런 시장에서 좀 안정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일단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중상, 상위권에 좀 많이 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을 봤을 때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이나 이제 바이오, 헬스 이쪽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조금 성장세를 보이긴 하지만 사마제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뭐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투자 비율이나 어떤 기술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규모는 작지만 매출 기준으로 50위권 밖에 있지만 그래도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마제약에 제가 계속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복지제도 부분에서. 그래서 5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중에서 좀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최초 5일 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1973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5일 근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직원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는 먼저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어떤 생활을 좀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걸 5일 근무제로 이제 먼저 시행을 한 거죠. 당시에는 좀 파격적인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신입사원 시절에는 풀타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하는 날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1973년이라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또 국내 최초로 의료복지 제도를 운영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보험 시스템이 이게 다 법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회사에서는 직원 본인과 또 직계 가족, 부모님을 포함해서 건강을 좀 우선시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병원비라든지 이런 혜택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장남이나 장녀에게는 이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을 좀 그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님 포함해서 그런 병원비나 의료비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당시에 72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런 제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제도로 하기 전부터 시행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내용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생산직 월급제를 확대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은 이게 뭐가 대단하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생산직과 사무직은 좀 분리를 해서 임금 시스템이 달랐기 때문에 뭐 출근 도장을 찍는다든지 일용직처럼 이렇게 일일 계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누구나 다 우리 가족이다라는 생각으로 월급제를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부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제 뭔가 출근부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출근을 하면서도 직원 입장에서는 뭔가 감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폐지를 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똑같은 임금 체계 시스템으로 이제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이제 이건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전사원 동시휴가제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975년부터 하고 있다 그래요. 왜 전사원이 동시휴가를 가냐 이거 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보통 회사들이 빈자리를 백업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팀 내에서 일정을 협의해서 누가 이제 비지 않게 업무 백업을 해줘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휴가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고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누가 휴가를 갔는데 쉬지 않고 그거를 백업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 그래서 다 같이 쉬는 게 좋다라는 이제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8월 초가 되면 동시에 휴가를 가기 때문에 매년 고정된 일정이 있으니까 직원들도 휴가 계획을 항상 잘 세울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안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이 회사는 계속 동시에 휴가를 간다 이런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약 업계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복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자녀를 출산을 하면은 6개월 동안 육아 비용을 제공을 한대요.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1971년도에 했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제 대표님의 사고가 좀 다르다, 남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런 제도를 보면서 인간 중심의 가치 경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의 가족이나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우선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마제약의 매출 비중을 조금 이제 살펴를 보니까요. 일단 이제 그 전문 의약품, 또 일반 의약품, 그리고 건강식품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구분을 해놨거든요. 호흡기계, 뭐 항생제, 피부기계, 소화기계, 해열 진통소염, 순환 내분비계, 뭐 이렇게 비교기계 해서 쭉 이제 분류별로 저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브랜드명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명인데 아마 뭐 일반 의약품이나 아니면 뭐 건강식품이나 영양제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고 저 상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방을 받아서 처방전을 보지 않으면 뭐 이렇게 물론 거기 성분만 들어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캐치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분류별로 봤을 때 사마제약은 이제 호흡기계 부분에서 제품 비율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58.6% 거의 59%죠. 그래서 상당한 비중이 이제 호흡기계와 관련된 의약품으로 이제 매출 비율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가장 광고로 친숙한 영양제가 있는 파트가 그 마지막 파트거든요. 근데 이 비중은 사실 1.5%밖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분류 파트에서 어떤 상품이 좀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시장에서 안정권을 확보한 부분은 무엇인지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출 비율 자료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제 기업 분석을 할 때 산업의 이슈나 아니면 그 회사와 관련된 핫 이슈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찾아서 공부해보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사마제약의 핫 이슈를 제가 오늘도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K-바이오 헬스 시장이 강세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K-팝, 뭐 K-뷰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강점들이 해외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지금 시장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시장도 K가 강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기도 하고 아시아권에도 많이 진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을 다른 나라에게
수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K-바이오 시장이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 영업이나 아니면 이제 수출하면서 이제 멤버 펌이 되어 있는, 멤버십이 되어 있는 펌들하고는 좀 더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진출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마제약이 아니더라도 뭐 바이오나 헬스나 어떤 업종을 가더라도 이 부분은 좀 같이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제가 꼽은 핫 이슈는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에요. 신약 개발을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임상 실험 같은 거에 계속 이제 실패하고 있고,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막 성공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을 한다는 거는 인내심이 아주 많이 필요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년씩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면 그 회사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직원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약 개발에 어떤 실패를 그런 비율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착오 기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AI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실패율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할 때 이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제약회사에서는 이 AI를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는지, 혹은 이렇게 해서 좀 신약 개발을 하는데 좀 단축시킬 수 있다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업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또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죠. 이걸 뭐 서류에 표현하거나 혹은 면접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 회사와 관련된 이슈예요. 뭐냐면 이제 리도맥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의약품이 있는데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전환하는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 조금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다고 민감하다고 해서 노사 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알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도맥스라는 이제 연고가 이제 피부약이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마제약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계속 이제 반대를 해서 이제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중간인 거예요. 그런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 그리고 전문 의약품으로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인 뭐 사업 방안일 수도 있고, 또 정말 환자에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그걸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지금 이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왜 전문 의약품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건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세 가지만 보면 안 되고 또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더 관심 있게 이슈 찾아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뽑는지 채용하는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지금 오프닝이 뜬 거예요. 그래서 신입 경력 공채를 하고 있는데 경력만 뽑는 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력은 이제 종합병원 영업이었는데 그거는 빼고 신입과 경력이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만 다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의약품 마케팅, 이제 마케팅 PM, AM이 있는데, 일단 이런 거를 보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용어들이 있을 때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접하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분들은 이 제약 업계의 용어들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 ETC는 뭐 기타 막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영어 시간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전문 의약품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OTC는 일반 의약품, ETC는 전문 의약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 의약품 분야에서 이제 제품 매니징이라든지 아니면 광고 매니징이라든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 마케팅이나 영업에서 이제 경력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일단 학사 이상의 전공은 중요하지 않다. 마케팅을 했다고, 마케팅이지만 뭐 경영이나 이런 것들 따로 이제 선호 전공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지금 여기서 강세잖아요. 이 회사에서는 호흡기계에서 제품 매출이 가장 높은데, 일단 호흡기, 소화기, 피부과 경력과 경력을 가진 분들은 좀 우대를 하겠다. 그리고 MS 오피스는 어느 기업, 어느 직무를 가더라도 우리가 사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기본적으로는 다 해야 되고 능숙한 사람들 이제 우대하겠다. 그리고 특히나 생명과학 계열 전공자라면 더 우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은 무관이지만 혹시나 그 분야에 대한 이해가 좀 높은 사람이라면 우대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제 개발 분야에서 의약품 국내 인허가, 뭐 제품 개발 기획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 여기에서는 이제 우대하는 부분이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이제 우대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 그럼 나는 지원을 못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우대를 말씀드린 거고, 4년제 이상의 관련된 약학, 화학, 뭐 이제 생명과학 분야의 전공자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산 분야는 사실 이거는 뭐 제약업계만의 어떤 거라기보다는 이제 전산 그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전공자라면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막 공장에서 지금 오픈이 있는 거는 생산관리 부서하고 품질관리 부서예요. 그래서 이제 GMP 같은 거 되게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도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스템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GMP 시스템에 기반해서 이제 가동을 할 수 있고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또 이제 품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문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단서가 저기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문 독해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좀 우대를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료 같은 것도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제품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고, 또 특히나 수출이나 수입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설비나 뭐 원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어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외국 공정서를 좀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더 우대를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연구소에서 난 TO는 이제 자재 연구를 일반 부분이랑 전문 연구 요원이랑 분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 연구 요원은 하는 일은 이제 내용은 다 비슷한데 병영특례법에 이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은 이제 일반 우리가 취준생들 입장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기획에서는 이제 완제 의약품 개발 기획을 하는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실험 경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잖아요, 연구 쪽에서. 그래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장비, 그러니까 툴을 좀 많이 다뤄봤거나 또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능숙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뤄본 장비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내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프로세스는 조금 간단해요. 일단 서류는 이메일로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채용 시스템 홈페이지에 뭐 지원을 해서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제약에 이제 폼 양식이 있어요. 그럼 양식을 다운을 받아가지고 인사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면 돼요. 이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매너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류만 첨부 파일로 띡 보내지 말고 앞에 소개 간단히 하고, 이 용건이 무엇인지, 내가 이거를 왜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고 좀 깔끔하고 명료한 문체로 쓰시기를 바라고요.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좀 쓰지 마시고 조금 이제 비즈니스 형식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저기 이제 단서가 달려 있거든요. 이메일 제목은 땡땡 부분, 어느 부분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이름 이렇게 형식으로 써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문장체가 아니라 회사에서 저렇게 양식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일하기 편하니까 저거 반말 아니에요? 저렇게 쓰면 조금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게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식을 써주세요라고 하면 반드시 저 양식 그 가이드를 지켜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제목 저렇게 꼭 해주시고, 자, 면접은 1차 면접 그리고 2차 면접이 있는데 이 회사의 면접 분위기는 다들 이제 편안한 분위기다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한 분위기라고 해서 막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너무 긴장을 하지 않고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눠 있지만
실무진 면접이라고 해서 막 직무와 관련된 것만, 전공과 관련된 것만 막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인성과 같이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채용 검진을 통해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이 채용 프로세스는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소서 준비하는 거 조금 어려울 텐데 자소서를 쓰기 전에 경영 이념 그리고 인재상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 사마제약의 경영 이념은 자기 완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킨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그것을 기업과 함께 성장을 시켜 나간다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성장하는 거에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개발하는 부분들 좀 강조해서 이 가치를 연결시켜서 자소서에 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마제약의 이제 인재상은 열정, 창조, 책임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단서가 뭐라고 붙냐면 이는 곧 자기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영 가치나 인재상이 자기 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 열정 부분이죠.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새롭게 그래서 가치를 만들어서 성장하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인재상 같은 거 나올 때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회사에서 해석하는 부분 그대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해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해도 여기서는 무방할 것 같아요. 자기 완성이라는 것만 잘 연결을 시킨다면. 그러면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은 이제 위에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항목 보시면 이제 이 회사를 지원한 이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양식은 줬는데 자유양식이에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게. 그래서 많이 쓰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자소서 항목을 추천 항목으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제안하는 항목들로 이제 구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사를 지원한 이유. 이거는 어딜 가나 어떤 기업이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 500자 정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사에 대한 관심 부분 그리고 이 제약업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부분을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나는 특히 이 사업에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가 계속 앞에 그 차별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어떤 가치, 문화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를 해서 연결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를 지원한 이유를 쓰시는데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내가 이 회사와 얼마나 핏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쓰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원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쓰는 게 좋은데 아까 전공 같은 경우에 정해진 전공도 있었고 안 정해진 전공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답은 하나예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뭘로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역량 KSA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들어서 500자에서 700자 내지 이제 그 사이 좀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경영 이념 중에서 자기 개발, 자기 완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하나 한 꼭지를 잡아가지고 여기에 썼으면 좋겠어요. 한 500자 정도.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랑 겹치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갖추기 위해서 직무 담당자를 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한다면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부터 미래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구분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는 본인의 이제 성격의 장단점 이런 부분들 이제 인성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이제 어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재상이 앞에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창조, 책임 중에서 하나 정도 연결을 시켜서 내가 이 회사의 인재상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좀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거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어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경력이 없더라도 관련된 뭐 과제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게 있다면 좀 정리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해당하시는 분들, 학위 이상, 그 석사 학위 이상의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논문이나 실험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학부생 같은 경우에도 실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논문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나 프로젝트나 주요 과제와 관련된 경험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일 경험, 그리고 동아리나 대회 같은 데에서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한 게 있다면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 특히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활동이 없더라도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다면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제목을 달아서 이렇게 쓰시면 좀 탄탄한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면접 부분인데요. 면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면접은 일단 1차 면접, 2차 면접 이제 나눠져 있고, 실무진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다대다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각각 30분 정도씩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는 직무 역량, 적성, 그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을 위주로 많이 보고요. 2차에서는 기본 자질, 도덕성, 인품, 가치관을 이제 위주로 보는데, 지금 제약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인성을 조금 중요하게 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 이 부분 좀 강조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게 어떤 질문들을 좀 주로 준비하면 좋을까? 일단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심도를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거든요. 자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들어오시는 그 신입사원들을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속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 회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직업관이 무엇이냐, 가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앞으로의 커리어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 좀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가기 전에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관련된 연구원들은 연구 분야나 관심 분야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경력자들은 담당했던 업무나 또 주요 성과나 상사의 피드백이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마제약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제약회사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약회사에 왜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많은 제약회사 중에서 내가 왜 이 회사를 가고 싶은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회사에 들어가는 길에, 합격의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망이 밝은 이 제약회사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